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창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제가 내일 출장을 갈 차량은 보시는 기아 자동차의 더 뉴 소렌토입니다. 이 차는 17년 8월 출고된 차고 주행거리는 98,000km, 등급은 2.0 이륜구동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일단 이 차는 무사고 차량으로 성능 점검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입고된 지는 대략 20일, 한 3주 정도 됐고요. 네, 소유자 변경은 없고요. 뭐 이제 상사에서 파니까 1회 변경이 있겠죠. 내차 피해는 2회에 68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나 용도 이력은 없고, 보험 이력은 부품 12만 8천 원, 공임 9천 원, 부품 12만 4천 원, 공임 9만 9천 원, 도장 32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차를 보면 운전석도하고 뒷도가 색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이래서 운전석도의 도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 다른 부분은 뭐 수리나 이런 외판 수리에 대해서는 다른 소견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직접 가서 봐야 되겠고, 고객님께서는 이 차 외에 2대를 더 봤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외판 교환이 있는 차량이어서 어찌되었건 간에 무사고, 교환이 없고, 그리고 흰색, 중고차는 흰색 색깔이 절대적이거든요. 흰색을 사시는 게 어떠시겠느냐, 흰색을 권한다 해서 내일 이 차를 보러 가기로 했고, 네, 이 차는 2.0 디젤 이륜 구동 노블레스, 기본 노블레스 트림이 3,165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략 473만 원의 옵션을 선택하셨습니다. 화이트 펄 옵션이 8만 원이고요. 축구방 경고 40만 원, 스타일업 85만 원, 스마트 내비게이션 85만 원, 파노라마 선루프 115만 원, 드라이브 와이즈 140만 원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최신차를 사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 스마트 옵션, 반자율 주행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호판 플레이트 등이 하나 나갔네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특별히 다른 특이점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98,000km를 탔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될 부분은 이제 DFF 건강 상태, 혹시나 고지되지 않은 수리, 그리고 하체 부품들이 약간 나이가 들어있지 않을까. 보통 이정 10만 km 전후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10만 km 같으면 요즘 차들은 특별히 고치지 않고 잘 탈 수 있는 주행거리인 만큼 아마 약간의 경정비는 필요한 주행거리입니다. 그런 부분이 미리 정비가 되어 있으면 좋은 것이고, 만약에 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그게 이 차의 단점으로 논하기는 조금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요 축도도 약간 색이 좀 어색하긴 하네요. 저와 함께 또 고객님과 함께 올류 소렌토를 보러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고객님을 만나러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남구, 거기가 동명대 옆이거든요. 동명불원 근처. 네, 가다가 저희 아버님 공장에 제 1시리즈 휠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좀 한잔 사야 되겠고. 네, 오늘 월요일인데 역시 겨울이라 춥네. 네. 라이트 맞다. 라이트도 하나 갈아야 되는데. 나중에 오후에 일 끝나면 갈든지 해야 되겠네요. 이게 스파크 라이트 벌브 교환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얘기가 뭐 솔직히 뭐 전구 교환이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풀어야 돼요. 공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조정
키스 하나, 어이구야, 난리네 난리야. 하나, 둘, 세 개 풀어야 됩니다. 세 개 풀어야 돼. 아우 귀찮죠. 그러니까 공구를 또 챙겨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런 거는 저는 돈 주고 그냥 정비소 가서 갈아달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갈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정비 비용, 그러니까 대가를 드리는, 공임을 드리는 게 더 싸게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어저께 하루 종일 제가 1시리즈 120D 타고 다니다가 또 이 스파크 타니까 확실히 전륜구동이 공간 활용이, 공간성이 좋아요. 확실히. 아하, 뭐 아침부터 신호가 잘 받고, 네, 지금 아침 출근 시간입니다. 8시고요. 전에 이제 부산까지는 9시까지. 네, 뭐 가는데 충분히 시간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유가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에 딱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추우니까. 그러면 오늘은 영하는 아니네요. 그러면 오늘 조금 날씨가 풀리나? 네, 따뜻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겨울은 또 겨울 타워야 되니까. 저희 집 옆에 여기 뭐 온천이 뭐 나왔다고, 온천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막 공사가 한창인데, 쇼핑몰도 하나 생기고. 네, 저희 아버님 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님 공장에 예전에 제가 120D 자가 오일 그 교환했던 오일 익스트랙터 그 추출기 그거 가지고 이제 했더니 댓글에 뭐 그 오일은, 그 폐 오일은 아무데나 버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오일 그 댓글들이 막 달리 그 폐 오일은 저희 아버님 그 폐 오일통에 담아 놓으면 나중에 그 업자분을 부르거든요. 그분들이 수거해 가십니다. 그 폐 오일을 또 아무 때나 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또 그런 댓글이 달리겠죠. 역시 차가 뭐 120D도 좋지만 역시 차가 스파크가 좋습니다. 아주 경쾌하고 여기 농협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네, 도시에서 잘 볼 수 없는 농협주유소가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시골이라는 얘기죠. 농협주유소가 일단 뭐 가격을 떠나가지고 일단 아무래도 최소한 가짜 기름은 팔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신뢰 때문에 이 근처에 오면 여기서 넣습니다. 물론 매일 여기서 넣는 건 아닌데 매번 보통 아무 때나 기름 뭐 될 수 있으면 S오일 주유소, 뭐 S오일 주유소 없으면 GS. 근데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주유소가 아무도 없네. 으쌰, 가정 넣어야 되겠습니다. 트립 리셋을 하고.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네요. 저는 4만원은 들어가겠지 했는데 36,000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서둘러 가야 되겠다. 네, 이제 휠을 내렸고 부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논뚝길 이 논뚝길이 저희 동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 같네요. 네, 이제 고속도로 장류 IC로 진입합니다. 커피를 한 잔 사려고 했는데 커피 살 시간은 없네요. 확실히 스파크가 경쾌합니다. 1 시리즈도 무거워.
1 시리즈 무겁다니까요. 저거 약 1400km, 1365km가 아닌 것 같아요. 약 1400km고 차는 이렇게 한 1000km 정도 너무 작나? 한 1000km 정도 나가는 1000km 안 나가는 이 차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볼 차는 올류 소렌토인데, 소렌토는 뭐 제가 여러 번 뭐 겪어봤던 차이지만 SUV로서는 사실상 특히 올류 소렌토, 더 뉴 소렌토 시절에는 산타페보다 상품성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산타페 DM, 산타페 더 프라임, 이 시절에 이제 산타페를 상대했던 소렌토는 훨씬 상품성이 좋았고 승차감 부분도 훨씬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차의 공간이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 경쟁력, 상품성이 좋은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 고객님께서는 예전에 한 2, 3개월 전에 산타페를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산타페를 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소렌토로 고르셨는데 아버님께서 타실 차라고 하시거든요. 네, 산타페, 소렌토 둘 다 좋은데 만약에 제가 산다면 뭐 크게, 근데 저는 사실 기아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산타페 살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하지만 차만 놓고 보면 소렌토가 상품성이 더 좋다. 그건 현행 소렌토도 마찬가지죠. 네, 저는 도시고속도로가 아니지 동서고가도로로 들어왔습니다. 하하, 차가 막히네. 네, 이제 여기는 부암동입니다. 서면이고, 와, 차가 엄청 막히네요. 네, 부산 서면을 지나니까 하나도 안 막히네요. 아, 왜 이렇게 막히는지 몰라. 네, 황령터널 갈림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요 동서고가도로 끝이 우암동이거든요. 반만동, 부두, 북항부두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에 오늘 저희가 볼 차가 가네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여기 교차로 바로 저기 또 상사가 매매단 커다란 이제 야외 노지죠. 노지 주차장을 쓰는 데가 하나 있고, 저기 고개 넘어가면 저 산 등성 넘어가면 이제 부경대학교 맞은편에 또 동명대학교 옆에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산은 의외로 많이 변두리는 아니에요. 중고차 단지들이 대부분 도심권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고 보면 지금 이제 있던 곳들이 다 변두리긴 하죠.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0년 전에는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사실 도시가 확장되면서 변두리가 아니고 오히려 중심권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부산시 연제구, 남구, 그리고 사상구 뭐 이런 쪽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기가 지금 도심이 확장되어 가지고 한 20년 전에야 변두리였지 지금은 다 도심권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차 보러 다닐 때 대중교통을 타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 대신에 아직도 대구는 도심도 많지만 정말 변두리도 많거든요.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죠. 수도권도 대부분 다 변두리에 있어요. 물론 뭐 일부 뭐 강남에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대부분 변두리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여기는 신천대 터미널 근처입니다. 신천대 부두는 제가 예전에 여기도 거래하는 곳이어서 정말 자주 다녔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산항이 여기는 이제 구 유물이죠. 어떻게 보면 부산항이 여기에서 이제 신항 쪽으로 많이 옮겼고, 신항은 가덕도 거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이제 신공항이 들어선다면 더욱더 거듭나는 그런 터미널이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물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보면 차들이 컨테이너 차들도
트레일러 차들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차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수출입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그런 것 같죠. 그리고 여기 화물차 휴게소도 있고, 참 전반적으로 여기 관련 기관 산업 또 혹은 산업 종사자분들 혹은 관련 업체들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특히 부산, 항구의 도시 부산에 참 좀 다시 활기를 되찾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앞에 신형 소렌토는 좀 디자인이 굉장히 볼륨감 있고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팔리고, 또 차의 크기라든지 옵션 구성 그리고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다 갖춘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 요즘 계약하면 한 3개월 기다리겠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현대기아 차들이 이제 재고 관리를 해가지고 잘 안 팔리는 트림은 주문 생산을 하고, 잘 팔리는 트림도 기다려야지 차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전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입니다. 물론 뭐 기업 입장에서야 생산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차 사면 기다리고, 그 다음에 보증 수리 받으려고 AS 예약하려면 기다리고,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뭐 파는 사람 입장 뭐 생각할 거 있습니까? 돈 주고 다 사는 건데, 제값 주고.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는 부경대학교 용당 캠퍼스가 저기 있죠. 공대가 이제 이쪽 용당 캠퍼스에 있고요. 이 시간에 오니까 지금 신호빨이 정말 안 받네. 컨테이너가, 저런 대형차는 내륜차, 외륜차라는 개념 때문에 저렇게 크게 돌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 저렇게 큰 차 옆에 너무, 특히 옆구리 쪽에 너무 바짝 붙으면 안 됩니다. 특히 코너 깜빡이 켜고 있는 대형차들 옆에 붙으면 안 됩니다.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저런 데 말려요, 차가. 그리고 특히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보행자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휴대폰 보고 막 걸어가면서 바로 대형차 코너 도는데 버스 같은 거 바로 옆에 서 있으면 큰일 납니다. 뒷바퀴에 잘못하면 말릴 수 있습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와, 예상보다 차가 막혀가지고. 네, 여기는 뭐 자주 왔던 곳이고, 제가 차근차근 봐드릴게요. 적어도 교환 아니라도 칠을 많이 하거든요. 요거는 보니까 순정 그대로 상태네요. 그런데 요거는 볼트 하나 푼 자국이 없어요. 보니까. 그렇네. 네, 볼트 하나 푼 자국이 없고, 그다음 차는 유심히 보면 사람 손댄 자국 표시가 나거든요. 이거 좀 내려가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버님. 네. 이 차가 안 그래도 어디서 왔냐 하니까 부산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염화칼슘 같은 거 많이 있는 지역에 보통 이 머플러가 보통 산화가 많이 돼가지고 뿌옇고, 또 특히 염화칼슘 뿌린 차들은 요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크로스 멤버라고 하는데, 이 크로스 멤버 같은데 부식이 잘 생겨요. 그 다음에 요 마킹 되어 있는 거 보시죠? 마킹은 순정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어요. 이거 달리 말하면 요런 데도 마찬가지죠. 마킹 풀린 게 없고, 그 다음에 요런 멤버 부싱, 이걸 멤버 부싱이라고 하는데, 멤버 부싱 고무 상태도 보통 이제 차 막 험하게 타고 이런 차들은 요런 데 이제 경화가 되거나 갈라지거나 그런 차도 많거든요. 그런 거 없고, 요런 것도 굉장히 상태가 건강하고요. 이쪽도 다 그대로고, 보통 부식 있는 차들이, 보통 부식이 차 달리면 염화칼슘이 요 뒤쪽으로 쫙 뿌려지거든요.
근데 요런 데 보면 보통 부식이 요런 데 많이 잘 생긴단 말이에요. 역컬션 같은 거 많이 뿌리던 차들은 요런 볼트 같은 거 부식 생기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완전히 양품이네. 부식은 없네요. 네, 전혀 없어요. 완전히 양품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보시면 보통 이제 운전 습관이 하체 딱 보면 차가 어째 모르겠다, 어떤 환경에서 차가 운행되겠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거의 차를 9만 킬로 가까이 탔는데 10만 원 나갔다. 네, 이런 상태는 사실은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이 정도 됐고 이런 상태면 완전 S급입니다. 이 정도면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체들이 이제 이 정도 차들이 잘 없거든요. 네, 그쵸. 타이로드 핸드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그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링크 부싱도 다 괜찮아요. 지금 보면 또 차 음악이 타는 차들 보통 대부분 이런 데 좀 긁혀 있고 막 하거든요. 긁혀가지고 녹이 생겨 있고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보통 오목이는 나중에 차 확인하면 되겠지만 이렇게만 봐서는 요격이나 이런 건 없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저기 안에 블럭이 보이죠? 엔진 블럭. 저 엔진 블럭도 기름 새는 거 하나도 안 보이네요. 얘는 렉 타입 오목이구나. 네, 오목이어도 뭐 오일 새는 거 같은 거 없습니다. 괜찮아요. 보통 이제 차가 오래되면 저런 데서도 좀 새거나, 그 다음에 냉각수 저기 터빈 저기 보이는데 저 터빈 쪽에서 리턴 터빈 오일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셀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요인은 없습니다. 전혀. 요거는 이제 마운트거든요. 마운트 부싱 상태 괜찮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엔진 하우징하고 이제 미션 케이스가 붙는데, 보통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요 하우징에서 요 실링에서 잘 새. 미세하게. 아니면 우리가 유증기 같은 거 묻어가지고 이제 기름때 같은 거 있는데 전혀 없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다 보이는데 여기가 오일팬이거든요. 보이죠? 까만색. 까만색 같은 경우도 오일팬 같은 거 오일 비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여기도 보이죠? 오일팬. 완전 양품이에요. TPF가 있어가지고, 원래 보면 이 그을음 있지 않습니까? 이 그을음이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미세. 이게 차종마다 다르더라고요. 차 컨디션이 생각보다 좋네. 차가 예를 들어서 어느 때 보통 좀 이상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차,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섰다가 갈 때, 왜냐하면 이때 이 클러치는 끝에 동력을 이어주는 엔진 플라이휠하고 클러치하고 코크 컨버터가 붙는 이 처음에 맺고 끊고 시작이 좀 건강하지 않은 차들은 처음부터 좀 약간 느껴지거든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로망 같은 거 안 좋으면 아주 좋고요. 하체 상태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유격 바로 느껴지거든요. 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 4만 킬로 이 정도 탄 컨디션으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보면 첫 인상도 그렇고 시트 상태도 그렇고 요런 데도 그렇고 생각보다 너무 깨끗한데요. 이게 저는 원래 제가 차 보통 칭찬 많이 안 하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깨끗한데요. 진짜 차가. 저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오른쪽에 특히나 또 약간 좀 그을음져 가지고 색깔이 이색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수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차 상태 너무 좋네요. 안 그래도 판매자분이 전화드리니까 차 세참 이분이 부산 김에 출퇴근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판매자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제가 영상에서 보셨을 아시겠죠? 판매자분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차는 어디서 가져왔냐, 뭐 이랬냐 저랬냐 한 얘기하면 지방은 보통 차 파는 사람이 자기 차 갖고 왔고 누구한테 갖고 왔고 뭐
누구 집 뭐 뒤에 삼촌이 누구 집 조카는 이렇게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차 컨디션은 아주 좋고 지금 스티어링 유격도 많이 없고. 이게 6단 미션이죠? 네, 6단 미션입니다. 로터도 지금 건강하네요. 타이어가 다만 지금 제가 타이어 안 몰래 제가 타이어부터 보거든요. 차 순서를 지금 거꾸로 보고 있는 건데 보고 나서 이상 없으면 시운전하고 리프트 들고 지금 완전 거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타이어 소음이 좀 올라옵니다. 지금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조용해요. 타이어 갈면은 새 걸로 갈면은 조용해져. 근데 제가 보면 알겠지만 새 걸로 갈 상태는 아니겠죠. 뭐 돈 아깝게 뭐 멀쩡한 타이어만 바꿀 이유는 없고 타이어가 이제 수명이 트레드가 다르면 이런 소리가 올라오죠. 왜냐하면 이 타이어가 폭이 요즘 차들이 크기 때문에 타이어 소음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타이어가 다를수록 완전 하체는 지금 부싱 상태는 거의 신차급이고 다만 쇼크 있지 않습니까? 쇼업 쇼바 쇼업 쇼바는 이제 8만 킬로 정도 써가지고 약간 텐션이 조금 이제 압이 새 차 같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한 종합적인 컨디션은 한 4만 킬로 정도 탄 것 같아요. 차가 아주 컨디션 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중에 하나씩 뭐 이상이 없는지 볼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당연히 사야 되는 차죠. 이 정도면 상태가 좋아 보이긴 하시네. 엄청 좋네요. 이 정도면 쇼가 나중에 갈 때 그래 많이 비용 얼마 안 합니다. 들잖아요. 예, 근데 교환할 정도는 전혀 아니에요. 타이어가 그렇게 많이 안 따랐는데. 보시면은 이유가 있네. 소리 나는 이유가 지금 타이어 보이시죠? 네. 여기 네. 그쵸? 지금 저 끝에 쑥 들어가 있죠? 그 요 솟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어가 네. 안쪽이 내측이 이상하게 달았어요. 그죠? 보이죠? 약간 밑에 안쪽이 약간 네, 안쪽이 꺼졌죠? 네. 그리고 층이 더 있고 이게 편마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보니까 잠깐만요. 그렇네요. 편마모가 있네. 편마모를 떠나서 타이어가 이상하게 달아서 꾹꾹꾹꾹꾹꾹꾹 깎였죠. 그렇네요. 저거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답이 예. 지금 외부에 의한 충격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타이어 갈아야 됩니다. 저거 타이어가 왜 그렇지? 이쪽도 그러네. 편마모입니다. 편마모는 타이어 갈고 저거 온라인 장난을 잡아야 됩니다. 예. 보면은 네. 무조건 괜찮아지는 거예요. 예, 무조건 괜찮아질 겁니다. 지금 보면 지금 캠버가 약간 누웠거든요. 네거티브로 예. 이렇게. 예. 약간 네. 근데 외부에 의한 충격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하체 보면 사고 소리나 지금 본보도 지금 다 대치이거든요. 이거 공장 예. 팩토리 페인팅이란 말입니다. 편마모가 좀 있어요. 요거는 타이어 갈아야 됩니다. 지금 이 타이어가 아마 이거 19년 타이어네? 19년. 예, 이 앞 타이어는 19년 타이어거든요. 한국 타이어. 다이나 프로 HP2. 뒤에 거는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뒤에 거는 19년이 아니에요. 보면 이 도트 넘버가 봐야 되겠지만 뒤에 거는 지금 마모도 그렇고 그리고 옆에 사이드월 요 끝에 머리 보면은 예. 얼마 전에 간 타이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얘는 왜 연월이 안 나와 있어? 그쵸. 이거는 지금 타이어가 거의 4.5mm 정도거든요. 앞에는 앞에 지금 닳긴 닳았네. 앞에는 5mm거든요. 예. 근데 앞 타이어는 괜찮고 뒷 타이어는 저렇게 먹었고 제 생각에는
저렇게 뜯기려면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저렇게 자랐는지. 제 생각에는 교환된 거 없고 그렇다고 어디 충격 먹은 거 사고 없거든요. 나서 그런 건 아니죠. 예, 사고 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면은 이거는 제가 모르는 영역인데 예. 동일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같은 차종에서. 예. 지금 여기 보시면 똑같죠? 패턴이. 예. 올린 소렌토 35,000km거든요. 예. 그쵸? 예. 완전 똑같은 증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좀 종특으로 예.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 이런 걸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어를 갈고 예. 이제 아니면 이 타이어를 좀 더 쓰려면 앞뒤 타이어를 교환해가지고 예. 쓰면 되지만 소리가 민감하면 타이어 교환하고 얼라이를 새로 보는 게 좋고. 예. 근데 온라인을 볼 때 조금 실력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만약에 소리 별로 안 민감하면 이거 타이어 앞으로 보내고, 아니면 방법이 타이어를 두 개를 빼가지고 이게 방향성 타이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돌려 끼울 수 있거든요, 타이어를. 예. 그것도 방법이 됩니다. 타이어를 이거를 돌려 끼워가 거꾸로 돌려 끼우면 앞뒤가 안쪽 바깥쪽이 바뀌거든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그렇게 타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일단 뭐 처음에 뭐 그렇던데 해도 나중에는 생기겠죠. 이거 바꾸면 네. 새 타이어 바꾸면은 싹 바꾸고 휠 알라이먼트 얼마나 그게 정석이죠, FM이죠. 보면은 일단은 잡힌다고 봐야 됩니다. 잡히는. 요거는 어쨌거나 이건 얼라이가 틀어져 있어서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축이, 이 타이어가 안쪽에서 이게 이 차가 받는 하중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축이. 예. 그러니까 이 차가 공차 정량도 그만큼 나가는 차고, 그 다음에 휠베이스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이 받는 무게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마 동일 증상이 있는 차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짧은 시간에 검색은 다 못했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 차를 안 사고 다른 올린 소렌토를 봐도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건 저도 이제 오늘 공부한 거죠. 이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코란도 C가 이래요. 뒷바퀴 네거티브 캠버 때문에 그게 옵니다. 근데 조금 패턴이 좀 심한 편이죠, 이거는. 근데 타이어 불량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일정하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꿀렁꿀렁 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어 불량일 가능성이, 저는 타이어 불량과 편마모가 차른 얼라이먼트가 복합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상은 아니에요. 깍두기처럼 쑥 튀어나오고 쑥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쑥 들어가고. 이건 타이어 불량에 가깝죠. 그렇다고 볼 수 타이어 있습니다. 바꾸고 뭐 타이어는 이거로 가지 마십시오. 지금 사고 소리된 흔적, 심지어는 풀리는 적도 없어요. 저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번에 여기 키 하나 풀린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마찬가지고 보면, 지금 보면 표면 부식 같은 거, 이게 표면이 약간 산화되는 그런 부식도 없고, 습기 있는 데서 차를 놔둔 것 같지도 않고, 하체를 봐서도 그렇고요. 이러니까 지금 차가 보는 게, 전 볼 때마다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볼 때마다 항상 새롭고. 냉각수도 정상적이고. 네, 뭐 우리가 밑에서 본 대로 차는 아무런 특이 소견이 없어요. 오일은 보면 F선보다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뭐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죄송한데 시동 한 번만 좀 걸어봐 주시겠어요? 벨트 컨디션도 괜찮고, 엔진 진동도 이 정도면 이 보면 라바가스가, 이게 라바가스, 글로벌 가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주행거리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디젤차는 조금씩 있어요. 그냥 보편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차 자체는 건강합니다. 차 자체는 건강합니다. 저라면 이 차는 구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그러면 완전 무사고차를 찾아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예상했던 도어가 괜찮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저 트렁크 부분이라면 뭐 저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괜찮고, 찝찝한 건 이제 저 부분인데, 타이어 아마 예, 저거는 사고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의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그렇단 말은 그건 수정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고, 거의 뭐 근데 이것도 되는 거예요? 엔진 아니, 미션? 저거는 아마 안 되긴 할 거예요. 원래 휠 차량 정렬은 해당 사항이었거든. 그래서 근데 또 모르겠네요. 저렇게 흠바모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일단 10만 넘기 전에 네네네. 입고해서 엔진하고 뭐 다 점검해달라고 막. 그렇죠. 근데 뭐 특별히 다른 점검 사항은 없고, 저 부분은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타이어도 이상해요. 타이어가 저렇게 뜯길 수가 없거든요. 타이어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좀 비슷한 증상이 있는 걸 봐서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차에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일 겁니다.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트렁크는 저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트렁크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이쪽 부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 부분은 부분 판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라갔죠.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자 근데 안에 내치까지는 막 판금을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자 이쪽 부분이 미세하게 휘었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철이, 이 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문틀이 틀려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진짜 찝찝하다 하면 조정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뭐 이거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조정하고 풀고 뭐 그럴 뭐 이건 네. 별 그거 없는 거 같고,
저것만 이제 뭐 타이어 교환하고 얼라이먼트 봐갖고 뭐 잡힌다 하면 근데- 딴 거는 근데 최악의 경우는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 자체가 뭐 네,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차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근데 저렇게까지 저마모가 생길 정도 문제면 이 타는 사람들이 있는 게 많다면 다 그만 아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이 차는 진짜 고속 주행을 위주로 많이 한 것 같고 하체 컨디션도 좋고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원래 저런 거 아니면 설명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진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타이어를 갈고 온라인을 새로 보면 괜찮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뭐 다른 요인이 없으니까. 근데 보세요, 진짜 출고하고 이 차가 뭐 다른 일이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생길 가능성은 있는 거죠. 대신에 원래 중량이 나가는 차들은 휠 위치 교환을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차는 이 정도 이 이상 예, 뭐 물론 다 깨끗한 차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 스펙에 완전 무사고에 가격이 더 비싸지. 그쵸, 너무 비싸지니까 뭐 아버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죠. 제가 봤을 때는 구매하셔도 된다 당연히. 뭐 이거를 가지고 흠을 잡는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넌센스죠.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넌센스, 고객님이 넌센스가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 뭐 이 정도 가지고 한다. 왜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차를 매입하러 갈 때 이런 걸 가지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지도 않을 뿐더러 매입하는 사람들이 타이어 편마모 같은 것도 뭐 안 보겠죠. 사고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적인 통념,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통념, 그 통념이 뭐냐면 그 통념이 반영된 게 성능기록부입니다. 성능기록부의 항목이 중고차를 살 때 꼭 챙겨봐야 될 항목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의 부분들은 사실은 개인의 자기의 그건 거죠. 영역인 거죠. 난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딱 편마모 말고 이것만 그러게 말입니다. 네. 딴 거는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 부분은 저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라면 일단은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네, 저도 이게 그냥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을 때는 뭐 다른 뭐 특별히 이 차가 사고차라서 그러면 당연히 피해야죠. 근데 이게 안 사기는 좀 상태가 너무 아깝다는 거. 하체 상태도 그렇고 타이어 갈고 온라인 보고 또 타이어로 집에 가면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또 제일 잘 알죠. 이 차도 원래 좀 약간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맨날 그런 일을 하니까 네. 그렇다면 뭐 그런가 보다, 이 차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좀 조정해가지고 한 2만 킬로 타면 위치 교환 해주고 이렇게 타고 다니면 좀 증상이 좀 덜해지죠. 타이어도 오래 쓰고. 딴 거는 이제 다 이상 없죠. 네, 다른 거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부식도 없고 위에도 제가 다 봤습니다. 네. 네. 이제 방금 고객님과 헤어졌고요. 참 저 차는 어려운 차네요. 커피를 하나 사야 되겠다. 소렌토 일단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차는 구매 가치가 아주 높은 차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와이즈가 있었는데 판매자분이 참 저런 부분은 좀 아쉽죠. 뭐, 말은 좀 제가 아껴야 되겠고, 분명한 거는 고지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한 고지를 해야 되고, 정확한 고지가 안 됐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으로 상충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뭐 저희는 좀 금액적인 부분으로 상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뭐 나머지는 진짜 하나도 입댈 게 없었고요. 뒷바퀴 편마모 문제는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외부 충격도 없었고, 뒤에 그 트렁크 리드 일부 도장 판금은 매입하신 사장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약간 좀 휘어져 있어가지고 하셨다고 하고, 그래도 뭐 그런 부분을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뒷바퀴 저 부분은 저런 차들이 좀 있죠. 코란도 C도 저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올리 소렌토 저 차가 그렇다면 다른 차들도 또 그럴 거고요. 또 아까 제가 그 자리에서 검색해 봤을 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또 봤을 때는 완전 똑같더라고요. 이거 마모도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는 저 부분은 또 다음에 또 볼 때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맞다.
아, 라떼를 사 먹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카페라떼 라지 사이즈 좀 부탁합니다. 네. 지갑을 못 찾아가지고. 안녕하세요. 고객 600원만 추가하시면 세트 가능하십니다.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프네요. 지금 11시 40분이네. 밥 먹을 때 됐네. 일단은 오늘은 이거 말고 지금 또 이전하러 하나 가야 돼서. 저기 또 스타벅스 생겼구나. 이전하러 가야 돼서. 감사합니다. 이전 사업소는 김해가 최고입니다. 제가 전국 다 다녀보지만 김해만큼 신속 정확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빨리 되고. 그게 신속 정확이란 말이 하고 똑같죠. 신호가 바뀌었네. 아무튼 소렌토 저 뒷바퀴 편마모 문제는 뒷바퀴가 이제 네거티브 캡 이렇게 쑥 이렇게 된다, 안짱다리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보통 하중이 어느 정도 나가는 차들이, 특히 멀티링크 차들이 그렇고, 저 차 같은 경우는 외부 충격, 외부 요인으로 인한 변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얼라이먼트 순정 셋업 자체가 저런 형국을 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아무래도 하중이 뒷바퀴에 좀 많이 걸리는 차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아무튼 좀 리서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리서치를 만약에 했을 때 저게 좀 다빈도 증상이다. 물론 저 차는 AS가 남았기 때문에 AS하고 얼라이먼트하고는 보통 AS 보정 항목에는 안 들어가죠. 일단 할 수 있는 최선은 새 타이어를 갈고 얼라이먼트 셋업을 다시 0점을 다시 잡아가지고 타는 법입니다. 그리고 타다가 저런 거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0,000km 정도에 한 번씩, 혹은 늦어도 20,000km에 한 번씩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해주는 게 가장 적극적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얼라이먼트 셋업을 조정했을 때 저기 편반모가 다시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가능성의 문제고, 지금 저 차를 계속 타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런 건지, 아니면 저 차가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타이어 불량인지. 제가 볼 때는 타이어 불량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타이어가 어떻게 저렇게 뜯기지? 그리고 저렇게 툭툭툭툭 끊겨가지고 마모가 생겼다는 얘기는, 어떨 때 저렇게 생길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힘을 받았을 때 저렇게 뜯길 수가 있을까? 안쪽이. 그러면 토하고도 관계가 어느 정도 있을 거고, 토 셋업. 토는 이렇게 앞뒤 토 셋업, 그 다음에 네거티브 캠버, 혹은 부싱에 이제 멀티링크 링크 암의 관절의 부싱의 노후로 인한 변형,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타이어 교환하고 온라인 셋업을 해서 잡히면 정말 쉽게 잡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안 잡히면 사실 좀 복잡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확률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고객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아무튼 저 얼라이먼트 편마모 때문에 차를 포기하기는 좀 아까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셨어요. 아무튼 네, 나머지는 진짜 한 40,000km 정도 탄 차 수준인 것 같았어요. 저였으면 당연히 구매를 합니다. 네, 그러면 부산에서 올류 소렌토 거래 후기를 이만 전하고, 저는 또 김해를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네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